안녕하십니까. 명품변호사TV의 조영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형법에 이제 명예훼손죄가 있고요. 또 모욕죄가 있어요. 명예훼손죄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한 경우가 있고, 허위 사실은 아니고 진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법정형은 다른데 우리나라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해서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욕죄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러한 죄를 유치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했을 때는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두 개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데, 훼손할 가능성만 있어도 돼요. 근데 훼손할 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아요. 이 훼손할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거를 우리가 전파 가능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누구 둘만 있는데, 아니면 둘이면 셋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없다. 퍼져나갈 가능성이 전파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첫 번째 사례는 어떤 거냐면요. 저랑 이제 어떤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마 직원인 것 같아요. 직원인 여자가 전화를 해서 자기랑 사실혼 관계인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좀 임금을 가벌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 핸드폰이 이제 꺼지지 않은 상태였나 봐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거를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같이 있었던 친구가, 야, 방금 전화한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직원인데 뭐 신랑하고 이혼도 했고 아들은 장애인이고 지금 사실혼인 남자한테 돈을 막 주고 있다고, 돈을 뭐 이렇게 좀 정신이 없어서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이 돈을 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뒷담화를 한 것이지요. 예. 근데 요거를 그 전화한 그 여자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녹음을 한 거 가지고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한 사안인데, 일단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이 나왔고요. 항소심에서는 뭐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주제를 얘기하다가 전화 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한 거니까 벌금 70만 원에 이제 선고유예를 이제 했죠. 예. 근데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끼리 얘기하다가 전화를 왔고, 이 이제 전화를 건 사람과 또 그 전화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들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인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전화 와서 이제 그 얘기하다가 이제 또 딴 얘기를 넘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 얘기를 또 어디 가서 얘기를 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대법원은 가능성이 없다고 봤어요. 네. 이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는데, 정말 이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확실한 판사를 확신시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모르는 사람들 얘기를 갖다가 어디 가서 뭐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증이 없다. 그래서 이 전파 가능성 입증이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이제 판시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뭐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여자애가 꽃뱀 같아. 그리고 걔가 나오는 음란 동영상도 있어. 이런 메시지를 그 여자의 친구들 2명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여자랑 10년, 20년간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은 이 남자랑 이 여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게 허위사실이긴 한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여부에 있어서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일단 이 피해자하고 요 이제 메시지를 받은 사람하고 되게 오래된 관계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라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아이 우리 친구는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구한테 그 여자가 꽃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이제 별로 없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남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왜냐하면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도 이러한 피해자와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전파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고려했을 때는 이게 다른 사람한테 퍼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인정해서 항소심이 무죄로 인정한 것을 그대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례처럼 명예훼손죄가 너무 쉽게 인정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한 입증 책임에 따라서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돼. 이게 정말 남한테 퍼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를 입증을 해야지. 이거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구한테 그냥 안 좋은 얘기하고 허위사실 얘기했다고만 해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적시한 명예훼손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퍼질 거가 아니고 누구 두 사람 사이 얘기했거나 친한 사람하고 얘기했거나 가족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까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대법원이 이번에 이러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명예훼손 사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판결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